2019년 2월 12일 하나투자증권 이순학, 김정현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전기장비 IT 수요의 저점은 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핵심 요약은 지나치고 핵심 요약부터 첫 번째 핵심 요약. 1월 초만 해도 IT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급격한 쏠림 현상은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했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반대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시점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우리가 작년 말 연간 전망 자료에서 언급한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2018년 주가의 하락 시점이 이익의 고점 시기보다 6개월가량 일찍 왔듯이 올해 주가의 상승 시점 역시 실제 업황의 반등 시점보다 매우 이를 것이라는 점 말이다. 물론 아직 수요 측면에서는 좋은 점들이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탄력적으로 상승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어 주가 조정이 있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올해 3월부터 4월경이 IT 섹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완전 해소 여부, 수요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인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종목별 주가는 하반기경에 전년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하더라도 2020년까지의 성장 방향성에 베팅할 수 있으므로 상승 탄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업황은 1분기까지 매우 좋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신호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D램 가격이 1분기 20% 이상 하락하고 있어 가격 하락폭은 상당 부분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재고가 소진되고 수급 균형이 맞기 시작하는 3분기가 되면 D램 시장은 재차 공급자 우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디스플레이 업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BOE가 65인치 LCD 패널 시장에서 이미 LG 디스플레이보다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어 대형 크기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로 전환할 때 LCD 패널 가격이 일시적으로나마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5월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분기 초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저점에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유효할 것이다. 우리는 2월 테크 업종 내 선호주를 새롭게 제시한다. 최선호주와 차선호주로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천하며, 선호주로는 IT 수요 회복을 감안해 삼성전기를 추천한다. 큰 제목 2. 테크 월간 투자 전략. 1. 2월 종목 선호도 삼성전자가 최고, 두 번째 SK하이닉스, 세 번째 삼성전기. 우리는 1월 테크 업종 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제시한다. 동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급격히 하향 조정됨에 따라 향후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오히려 2분기 D램 가격 하락폭, 갤럭시 S10 판매량 등에 따라 실적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PBR로 보면 여전히 업사이드 여력은 높다. 2분기 실적 발표 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 차선호주로는 SK하이닉스를 제시한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지만 전세계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볼 때 수요의 바닥은 1분기 이미 확인되고 있다. 고객사들 입장에서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재고 축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분기 중반부터는 수요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올해 설비 투자 축소에 따라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어
가격 하락폭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호주로는 삼성전기를 추천한다. 작년 말 전 세계 IT 수요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동사의 주가에 MLCC 사업에 대한 우려도 크게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국면에 있고 경쟁사인 무라타의 상황을 볼 때 자동차 전장 관련 수요는 급성장하고 있어 향후 기회 요인은 여전히 많다고 판단한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52,000원, SK하이닉스 86,000원, 삼성전기 19만원. 2.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 지난 1월 한 달간 IT 섹터의 수익률은 17.7%로 급반등에 성공했다. 작년 연말까지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요와 실적 악화를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생각하던 주가의 반등 시점 그리고 그 강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도 실적의 고점은 3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은 2분기 초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번 주가 반등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뀔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호재에 무게를 둔 투자 대응이 유효한 구간일 것으로 본다. 우리가 작년 말 추천했던 3개 종목의 수익률은 19.7%로 IT 섹터의 평균 수익률보다 좋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빚그로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비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축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요 공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늘겠지만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시켰다. LG이노텍은 애플로 인해 단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최근 1개월간 IT 종목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경 내용을 검토해봤다. 그 결과 여전히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40%에 이르는 실적 하향 추정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실적 하향 추정이 큰 종목들의 주가 반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실적이 안 좋을수록 바닥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다만 향후 현재의 주가 반등이 합리화되려면 2분기 실적부터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IT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의 급격한 하향 조정과 주가 반등으로 인해 PER 8배대로 급격히 올라갔다. 작년 하반기 PER이 5에서 6배 구간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갑자기 비싸 보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수급에 따른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논리가 빈약해 보인다. 오히려 IT 주식은 전형적으로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판다는 논리가 더 와닿는 순간이다. 하반기 수요 개선과 함께 실적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면 밸류에이션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비싸다는 논리를 단순히 적용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 강세는 잦아든 상황이다. 당분간 환율에 대한 위험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을 점검해본 결과 특이점이 관찰됐다. 외국인은 LG전자와 삼성전기를 제외하고 전부 순매수한 가운데 국내 기관은 이와 완전 반대의 수급을 보였다. 외국인이 산 종목은 팔고 판 종목은 산 것이다. LG이노텍에 대해서만 외국인과 같이 순매수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최근 IT 섹터의 주가 급반등에 있어
국내 기관은 여전히 보수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수급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세 번째, 3. 예상 수준의 제품 가격 하락. 1월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격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다. 반도체 가격은 시장의 예상대로 20%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고, 디스플레이 가격은 전 사이즈 영역에 걸쳐 하락세가 지속됐다. 미중 무역 분쟁, IT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하락, 서버와 같은 B2B 고객들의 구매 지연 등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현 시점에서는 부품 시장이 구매자 우위의 시장이므로 당분간 가격 지표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메모리 업체들이 현재의 공급 과잉 국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설비 투자 축소를 천명한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지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디스플레이 역시 비수기인 1분기까지 가격 약세가 나타나겠지만 중국 패널 업체들의 치킨 게임 둔화, 삼성 디스플레이의 8세대 팹 가동 중단과 같은 이슈가 2분기 이후 가격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조사 업체 IHS가 1월 19일 발표한 LCD 패널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TV 패널 가격은 2에서 9% 하락했다. 중국 패널 업체들이 작년 연말까지 소형과 대형 사이즈 가릴 것 없이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비수기인 1월 패널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 중국 패널 업체들조차도 현재의 패널 가격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현금이 소진되는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5인치나 75인치와 같은 초대형 크기의 패널도 이제 수익성을 창출하기 만만치 않은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올해 내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형 LCD 라인 중 일부를 QD, OLED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다. 이 시점이 2분기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패널 가격 하락은 5월 이전 멈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CSOT의 10세대 공장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인가인데 당초 예상대로 2분기부터 가동된다면 패널 가격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43인치 이상 패널이 전체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2월 기준 52%로 전월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BOE가 32인치 패널 생산량을 12월 155만 장에서 203만 장으로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다른 크기의 패널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32인치 위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패널 물량이 다시 많아진 셈이다. 12월 전체 패널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연간 누적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다가 패널 재고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55인치와 65인치 등 대형 패널의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BOE가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BOE의 65인치 생산량은 월 51만 대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패널 업체들은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QD-OLED를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간주하고 올해 일부 팹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당장 10세대급 투자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8세대로 전환하고 2에서 3년 후에는 10세대급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65인치 이상의 대형 TV 위주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어 하반기부터 LCD 수급 상황은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PC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하락폭은 무서울 만큼 컸지만 이미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일이기에 시장의 충격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PC와 서버용 D램이 가격 하락을 주도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D램과의 가격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모바일용 D램은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D램 가격은 2분기에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가격을 계약하는 시점인 3월까지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가 크게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D램 3사가 모두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축소할 의지를 천명한 만큼 하반기 수급은 개선될 여지가 클 것이다. 또한 3분기부터는 성수기에 진입하므로 그동안 구매를 늦춰왔던 서버 고객 입장에서는 2분기부터 조금씩 재고를 축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수요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D램 업체 입장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가격 인하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가정하에 3분기에는 5% 내외 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은 1월에 0에서 5%가량 하락했다. 낸드는 D램과 달리 가격 하락기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와 같은 후발업체는 D램에서 얻은 대규모 이익을 낸드에 재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3D 낸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D램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해도 10조 원 이상이 기대되고, 낸드 사업에서의 손실은 1에서 2조 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손실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오히려 도시바는 낸드 사업만 영위하고 있어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는 과정에서 이익이 급감하면서 투자에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